지난 2024년 3월 21일 넷플릭스에서 삼체라는 드라마를 공개했는데요. 이게 그 원작 소설이 있는 작품이죠. 류츠신이라는 중국의 SF 작가가 쓴 동명의 소설을 드라마로 만들었습니다. 류츠신의 삼체는 중국 SF 수준을 뭐 한두 단계 끌어올린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고 뭐 유명한 상도 받고 그런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그거를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고 국내에서도 아주 관심이 높았는데 이게 SF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또 과학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과학적 사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삼체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이야기해 볼게. 이 삼체라는 건데 이 드라마의 제목. 근데 이게 그 넷플릭스의 드라마 영어 원제는 쓰리바디 프로블럼입니다. 우리말로 하자면은 삼체 문제가 되겠죠. 이 삼체 문제라고 하는 것이 물리학에서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삼체니까 물체가 세 개 있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세 개 있습니다. M1, M2, M3 세 개가 있는데 이 셋이 서로 중력을 주고받아요. 근데 중력은 질량이 있는 두 물체 사이에 항상 보편적으로 작용하니까 만류력의 법칙에 따라서 거리의 제곱의 반비라고 뭐 질량의 곱의 비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M1, M2가 서로 이제 중력을 주고받습니다. 서로 땡기고 M3와 M1도 이렇게 서로 중력을 주고받고 그 다음에 M2, M3도 서로 중력을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임의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이 M1, M2, M3가 과연 어떤 위치에 있겠느냐 요걸 이제 구하는 게 삼체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이렇게 기준을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이게 뭐 x축, y축 어떤 기준축을 잡았을 때 뭐 3차원이면 이렇게 z축도 하나 있어야 되겠죠. 어떤 좌표축을 하나 기준을 잡았을 때 이 기준으로부터 이 임의의 시간 t가 흘렀을 때 이 각각의 질량 M1, M2, M3가 어떤 위치에 있으면서 이게 뭐 서로 이제 운동을 할 거냐 그걸 이제 구하는 게 삼체 문제인데 이 삼체 문제가 왜 유명하냐면은 일반적으로 이 상황에서 M1, M2, M3가 서로 중력을 주고받을 때 일반적으로 임의 시간 t에서의 일반적인 풀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풀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그 카오스라 그러죠. 굉장히 또 혼돈 시스템으로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적인 풀이를 구할 수가 없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거를 이제 도전을 했었는데 이게 일반적인 풀이가 없다는 게 이제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이게 영화에서도 중요한 모티브가 되죠. 여기 M1, M2, M3가 이제 영화 속에서는 그러니까 별이 세 개인 어떤 그런 시스템에 거기 이제 그 속해 있는 어떤 행성에 살고 있는 외계인 이걸 이제 상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별이 세 개가 있는데 얘네가 앞으로 어떻게 서로 운동을 할 것인지 예측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삼체 문제죠.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행성에 사는 생명체는 굉장히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 드라마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체 문제는 기본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다. 그거를 모티브로 했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삼체 문제는 못 푸는데 둘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체 문제, 투버디 프로블럼. 이렇게 M1하고 M2만 있는 경우에는 문제를 풀 수 있냐? 이때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이게 뭐 꼭 중력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M1하고 M2가 서로 이렇게 이 둘을 잇는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M1과 M2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이제 이 둘을 잇는 직선상에 놓여 있을 때 그때는 이 M1, M2를 그 임의 시간에서 이 운동이 어떻게 되는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쉽게 풀 수 있고 이거는 뭐 풀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게 그 어떤 운동으로 기술이 되냐면은 우선은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M2에서 M1으로 가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이 벡터를 R 벡터라고 했을 때 그럼 뭐 이제 이 거리를 이제 R이라고 뭐 합시다. 이거는 그 벡터 R의 크기가 되겠죠. 어, 요렇게 이제 주어져 있을 때 그때 이 그 이체 문제는 어떻게 이제 환원이 되냐면은 자, 한 물체의 운동으로 이걸 환원시킬 수가 있어요. 이걸 뭐 수식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은 M1, M2의 운동을 기술하는 운동 방정식을 쓰고 거기서 몇 가지 간단한 조작을 하면 이게 한 물체의 운동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은 이 뮤라고 하는 양을 이렇게 M1 플러스 M2 분의
M1, M2라고 하면 요걸 이제 그 새로운 질량으로 하는 뮤를 새로운 질량으로 하는 물체에 대한 운동 그리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양이 여기 이제 M1, M2의 상대적인 변이 그러니까 벡터 R이 되겠죠. 요걸로만 주어지는 어떤 그런 운동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뮤를 이제 우리말로 뭐 환산 질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reduced mass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질량 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R 벡터 하나 있는 그래서 이때 그 힘이 이렇게 M1, M2를 잇는 직선에 평행하게만 존재하면은 이 M1, M2가 운동하는 어떤 포텐셜 힘을 주는 포텐셜이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포텐셜이 그냥 이 그 두 물체의 그 거리에 대해서만 이렇게 그 함수로 주어지거든요. U에 R 이렇게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좀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쉽게 풀 수가 있고 그리고 특별히 이게 만률력의 법칙이면은 이 힘이 구체적으로 주어지잖아요. 그 경우에는 뭐 케플러의 법칙 뭐 이런 것도 유도할 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포물선 궤도라든지 이런 다양한 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체 문제는 굉장히 좀 쉽게 풀 수 있다. 하나의 물체의 문제로 환원을 할 수가 있다. 변수를 잘 바꾸면. 근데 여기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거죠. 신기하게도. 삼체 문제가 안 풀리는 문제이긴 한데 그 중에 좀 특별한 경우에는 아주 재밌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라그랑주 점이라는 건데요. 이 라그랑주는 사람 이름이죠. 이 라그랑주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은 간단하게 여기 이제 지구 태양 생각하시면 돼요. M2가 지구고 M1이 태양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이제 무거운 천체가 이렇게 둘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궤도 운동하고 있죠. 자, 이 상황에서 뭐 인공위성은 태양이나 지구보다 훨씬 더 가볍죠. 이렇게 그 세 물체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개가 엄청나게 무겁고 하나가 굉장히 가벼울 때 그리고 그 무거운 두 물체가 이렇게 서로 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아주 좀 흥미로운 솔루션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그랑주 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뭐 지금 우리가 조그만 스몰M을 가진 인공위성을 하나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지구와 태양과 이 스몰M 인공위성의 그 상대적인 위치가 바뀌지 않는 어떤 그런 평형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M1, M2, 스몰M 사이에 중력이 묘하게 균형을 이루어 가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M1, M2와 스몰M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 그런 묘한 균형점이 있는데 이것을 라그랑주 점이라고 합니다. 이 라그랑주 점이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은 우선은 지구 태양을 잇는 직선의 연장선 속에서 이렇게 태양 쪽을 향하는 점 L1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L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 반대편에 이렇게 L3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개가 돼 있는데 자, L4하고 L5는 이렇게 지금 태양하고 지구하고 L4를 연결했을 때 이게 정삼각형이 되는 여기도 마찬가지 정삼각형이 되는 지점에 L4하고 L5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그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이 라그랑주 점들은 이게 상대적인 위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지구 태양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지구 태양이 이렇게 서로 바뀌더라도 이 라그랑주 점들은 이런 식으로 전혀 상대적인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변하지 않으니까 인간에게 굉장히 좀 편의되고 있어요. 인공위성을 띄우는데 특별히 이렇게 그 지구 태양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고정된 점에 인공위성을 위치시켰을 때 굉장히 이제 유리한 면이 있겠죠. 이제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은 지금 그 유명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있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지금 여기 L2 근처에 가 있습니다. L2 근처에. 근데 요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L1하고 L2 거리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이게 대략 150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150만 킬로미터. 상당히 멀죠. 지구 달 거리가 38만 킬로미터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멀어요. 150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 지점에 굉장히 멀리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L2에 있으니까 L2에 있으면은 지구하고 태양을 등지고 심우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태양빛을 어쨌든 이제 덜 받게 되니까 심우주를 관측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150만 킬로미터만큼 멀리 있으니까 만약에 고장이 나더라도 수리하러 가긴 힘들겠죠. 허블 우주 망원경은 그냥 지구 궤도에 있으니까 고장 나면 사람들이 올라가서 몇 번 고치기도 했지만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그렇게 안 됩니다. 어쨌든 그 제임스 웹 망원경이 이렇게
L2 포인트에서 우주를 관측하고 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삼체처럼 만약 외계인이 쳐들어온다. 그럼 외계인이 외계인 함대를 뭐 적당히 주둔하게 또 좋은 것도 여기 이제 라그랑주 점들이 되겠죠. 그래서 라그랑주 점들이 SF 소설에서 굉장히 좀 각광받는 어떤 그런 위치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지금 현대 과학자들도 이 라그랑주 점들을 이제 우주로 나갈 때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